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한 폐렴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확산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60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문재인이 청와대는 이를 모른 척하며 빗발치는 여론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좌파들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응답하고 행동하니 이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좌파들의 놀이터라는 비아냥을 쳐듣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따구 국민청원 무엇하러 유지하고 있나요? 당장 필기 처분하길 바랍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천일간 문재인이 한일은 경제 추락, 민생 파탄, 일자리 참사, 국민 안전 허술, 검역 방역 구멍, 과거 정권 때려잡기, 권력 유지 목적으로 선거법 통과,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뿐이라면서 문재인은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주문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4일 0시부터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을 제한했다며 중국 전역이 오염됐는데 후베이성만 제한하는 찔끔 조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후베이성이 아닌 곳에서 우한 폐렴 환자 40%가 발생한다며 의사협회도 입국 제한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늘리라고 하는데 정부는 전문가 의견도 무시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3, 4월에서 6월로 연기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문 정권이 시 주석 4월 총선 전 방한을 성사시켜 총선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것이라면서 그 계획이 우한 폐렴으로 망가지니 중국의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정치 전략 때문에 국민 안전은 아예 뒷전이 됐다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에도 이례적으로 간략한 요약본만 제출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피의자들의 개인 정보를 삭제한 뒤 이튿날인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이날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의 범죄 혐의 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은 A4 용지 약 60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송철호 시장이 2018년 선거를 앞두고 김계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황운하 전 청장에게 청탁한 과정과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른바 김계현 비위 첩보 문건을 경찰에 하달한 과정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장 제출 거부를 지시한 추미애 장관 발언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대검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피의자 인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비공개 결정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와 법무부가 일관성을 깨고 정권을 위해서는 예외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도 법무부가 국민의 알 권리는 나 몰라라 한 채 위법 행위를 감출 법적 권리만 행사하는 셈이라면서 형식적으로 공소 요지만 제출한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의 맹점을 이용한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장을 제출했고 이는 국회를 통해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페이스트 댓글 순위에 오른 한 네티즌은 이거 완전히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봅니다. 공개 못할 엄청난 일들이 공소장에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은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현 울산시장이 문재인과 30년 지기 형, 아우하는 사이라면 몸통이 누군지 머리 달린 국민이라면 누가 시켜서 한 일인지 알 거라 생각된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공소장에 담긴 사실관계가 청와대를 겨누자
공소유지만 공개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데다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우선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 자료 요구 시 군사, 외교, 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 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보다 하위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 역시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앞서 박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공소장이 모두 공개됐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관련 사건이 터지자 갑작스레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장이 공개돼 왔다며 알 권리를 무시한 악수 중의 악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판사는 이 사건은 일부 무죄만 선고돼도 정권의 지명상을 입힐 사건이라며 이번 법무부 결정은 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셨죠?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친문 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에는 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의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하겠죠. 그리고 정보원 색출한답시고 임원 검사들 들볶을 겁니다. 그 옆에서 유시민이 기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포악한 문천지교 신도들이 알아서 언론사를 초토화시킬 겁니다라고 예견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로써 각하의 공약은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꼬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4일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함영 수사 혐의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관련자들이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검찰청은 이미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막아서 국회에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일종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의 30년 즉위를 선거 지원한 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가라며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그리 두려워하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불공개가 명백한 직권남용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직접 공소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이종철 대변인도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요구해도 내놓지 않고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사유화와 법치농단이 어느 정도까지 추악하고 추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어 추잡한 정권이 공소장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공개하는가라며 검찰을 협박하고 포박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알 권리까지 올가맨다. 도대체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우면 공소장을 숨기는가라고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는 왜 이렇게 기를 쓰고 공소장 국회 제출을 막으려 했던 걸까요? 110일 동안 18회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받았다고 특종 보도했습니다. 추미애 검찰 인사 대학살에 살아남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청와대가 울산경찰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공식 해명했던 경찰청 보고 횟수 9회보다 2배가 넘습니다. 경찰은 2018년 2월 8일부터
투표일을 16일 앞둔 5월 28일까지 반부패 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등 3곳의 수사 상황을 집중 보고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은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을 울산에 내려보내는 등 울산경찰의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하명 수사 외에도 송철호 시장의 공약 지원, 당내 경쟁 후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 국면 요소마다 등장했습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은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송철호 시장 등을 만나 경쟁자인 김기현 전 시장이 추진해오던 산재모 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연기를 요청받고 수락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이후 청와대에 직접 방문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에게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회동 이틀 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공약 조력자에게 청와대 약칭 BH 비서관들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산재모 병원 예타심사 조사가 2017년 11월 종료됐음에도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에게 유리한 시점까지 결과 발표를 미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철호 시장 측은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기 위해 문재인의 친분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송철호 시장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송철호 시장과 함께 2017년 10월 임동호 전 최고위원 측근을 만나 송철호 시장이 대통령과 친구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내 86학번 동기 모임 멤버인 현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2018년 2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전화를 걸어 울산에서는 이기기 어려우니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병도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가고 싶은 곳을 알려달라고 전화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